14만 원. 대형마트에서 장 한 번 볼 때 쓰는 돈입니다. 그 돈으로 6,500억 원짜리 자동차 공장을 샀습니다. 러시아가 현대차로부터. 당신은 이게 강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합법적인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은 지금 중국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8년 동안 쌓아올린 그 시스템 위에서. 더 이상한 건 현대차는 지금도 러시아에 차를 팔고 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철수했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늘 당신이 몰랐던 현대차 러시아 공장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내어주는 겁니다. 2022년 3월 어느 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던 현대자동차 공장 하나가 한 달치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금액에 넘어갔습니다. 14만 원. 정확히는 1루블입니다. 환율로 환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 숫자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앞에 두고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이사회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정이었습니다. 누구도 총을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요. 오늘 이야기는 한 공장이 사라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이 작동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제 제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맥도날드가 문을 닫았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모스크바 푸시킨 광장 매장에 불이 꺼졌습니다. 스타벅스가 철수했습니다. 130개 매장이 일제히 셧다운됐습니다. 이케아, 애플, 나이키, H&M, 80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을 떠났습니다. 현대자동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2022년 3월 1일, 현대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직원 2,6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장 문이 닫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멈췄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차들이 라인 위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뉴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현대차, 러시아 공장 가동 중단. 글로벌 기업들, 러시아 탈출 러시. 당신도 기억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거지. 전쟁 일으킨 나라에서 장사하면 안 되지. 도덕적으로 옳은 결정이야. 맞습니다. 그런데 1년 뒤, 공장은 러시아 기업에 넘어갔습니다. 가격은 1루블. 환율로 환산하면 약 14만 원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장 한 번 보면 나가는 돈입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음료 몇 잔 값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 한 번 하는 비용입니다. 이 대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댓글창이 달아오릅니다. 빼앗긴 거 아니야? 강탈당한 거지. 뭐, 푸틴이 도둑질한 거잖아. 네, 맞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빼앗긴 것과 내준 것의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호함 속에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현대차는 왜 14만 원을 받기로 했을까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맞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압박했으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전쟁 중인데 어쩔 수 없었잖아.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그 공장에 18년을 투자했습니다. 2008년 9월 21일, 첫 차가 라인에서 굴러나왔습니다. 그때 만든 차가 소나타였습니다. 러시아인들은 그 차를 좋아했습니다. 넓고 튼튼하고 겨울에 잘 견뎠으니까요. 그 후로 현대차는 러시아 시장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2011년에는 연간 23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팔린 외국차 10대 중 한 대가 현대차였습니다. 투자금만 5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 6,500억 원입니다. 공장 부지, 설비, 라인, 물류 시스템, 18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 그런데 14만 원.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중간 과정이 생략된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공장을 폭파하고 나오지 그랬어. 설비라도 다 부수고 오든가. 왜 그냥 넘겨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공장을 파괴하면 불법입니다. 러시아 형법상 재산 파괴죄에 해당합니다. 그 순간 현대차 현지 임원들은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럼 몰래 하면 되잖아. 러시아 정부가 모를 리 없습니다. 공장은 24시간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직원들한테 시키면 되잖아. 직원들은 이미 러시아 정부 관리 하에 있었습니다. 임금은 러시아 정부가 대신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현대차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통쾌한 반격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2022년 러시아는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령 제520호. 정확한 명칭은 알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러시아를 떠나는 외국 기업의 자산은 러시아 정부가 적정 가격에 인수할 수 있다. 적정 가격.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누가 정합니까? 러시아 정부가 정합니다. 얼마로 정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감정 평가는요? 러시아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합니다. 이해 제기는요? 러시아 법원에서 합니다. 승산이 있을까요?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그럼 기업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대신 공장은 국유화됩니다. 자산은 동결됩니다. 은행 계좌는 막힙니다. 현지 직원들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협력 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러시아 시장에 영원히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이건 법이 아닙니다. 틀입니다.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길만 열려 있는 틀입니다. 현대차는 그 틀 안에서 선택했습니다. 14만 원을 받고 떠나는 것을요. 이건 거래였습니다. 강탈이 아니라 강요된 거래였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현대차 이사회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2023년 5월 어느 날 회의실 테이블에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30일 안에 결정하시오. 1루블에 팔거나 아니면 국유화당하거나. 법무팀이 보고합니다. 싸워도 이길 수 없습니다. 러시아 법원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재무팀이 보고합니다. 공장 가치는 최소 3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건 1루블 뿐입니다. 전략팀이 보고합니다. 러시아 시장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20년 후에는 모릅니다. 지금 관계를 완전히 끊으면 다시는 못 들어갑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14만 원을 받고 공장을 넘긴다. 대신 법적 분쟁은 최소화하고 언젠가 러시아 시장에 복귀할 가능성을 남긴다. 직원들은 러시아 기업에 재고용될 가능성이 있다. 협력사들도 새 주인 밑에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둘, 거부하고 싸운다. 자산은 어차피 빼앗기고 기업 이미지는 더 나빠지고 직원들은 거리에 내몰리고 협력사들은 파산하고 러시아 시장은 영영 잃는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5초 드리겠습니다. 이미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정답이라고 믿으실 겁니다. 하지만 어느 쪽을 골랐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지금 구조가 허락한 선택지 안에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네 번째 대안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구조가 그렇게 설계됐으니까요. 2024년 그 공장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 이름은 아브토토르. 러시아 자동차 조립 업체입니다. 현대차 로고는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라인은 그대로입니다. 설비도 그대로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도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도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아침 8시에 출근합니다. 같은 게이트로 들어갑니다. 같은 사물함에 짐을 넣습니다. 같은 작업복을 입습니다. 단지 가슴에 붙은 로고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을까요? 중국 자동차 브랜드 하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가 밀어주는 자국 브랜드 머스페치입니다. 현대차가 18년간 쌓아 올린 시스템, 품질 관리 매뉴얼, 부품 물류 네트워크, 숙련된 인력, 그 모든 것 위에서 지금 중국 차가 굴러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3만 대가 생산됐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만족스럽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결국 빼앗긴 거네. 손해만 본 거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또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는 지금도 러시아에 차를 팔고 있으니까요. 어떻게냐고요? 병행 수입입니다. 현대차는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철수했습니다. 대리점을 닫았습니다. AS 센터를 폐쇄했습니다. 공식 수입은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 현대차를 삽니다. 그 차를 러시아로 가져갑니다. 세관을 통과합니다. 모스크바 거리를 달립니다. 2023년 러시아에서 팔린 현대차는 2만 대가 넘습니다. 공식 채널 제로. 하지만 차는 팔렸습니다. 누가 팔았을까요? 중개상들입니다. 누가 샀을까요? 러시아 소비자들입니다. 현대차는 알고 있을까요? 모를 리 없습니다. 막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막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구조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편한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현대차는 피해자입니다. 공장을 빼앗겼으니까요. 동시에 현대차는 참여자입니다. 여전히 러시아 시장에서 이익을 얻고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는 모순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바로 구조입니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참여자일 수 있는 구조. 떠나면서 동시에 남아있을 수 있는 구조. 저항하면서 동시에 순응할 수 있는 구조. 당신은 이걸 위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존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대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맥도날드도 일루블에 넘어갔습니다. 2022년 5월 850개 매장이 한꺼번에 주인을 바꿨습니다. 새 이름은 일크스노 앤드 터치카. 러시아어로 맛있고 그게 다야 정도 됩니다. 메뉴판을 보십시오. 빅맥은 없습니다. 대신 그랜드 델럭스가 있습니다. 모양은 똑같습니다. 맛도 거의 똑같습니다. 감자튀김은 없습니다. 대신 감자 스틱이 있습니다. 튀기는 기계는 같은 겁니다. 맥플러리는 없습니다. 대신 아이스크림 디저트가 있습니다. 레시피는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직원들도 그대로입니다. 62,000명이 그대로 일합니다. 임금도 비슷합니다. 복지도 유지됩니다. 맥도날드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남아있습니다. 르노도 비슷합니다. 공장을 넘겼습니다. 일루블도 아니고 그냥 넘겼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6년 내에 다시 사갈 수 있는 권리를 남겨둔다. 떠나지만 완전히 떠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BP, 엑손모빌 모두 같은 방식으로 떠났습니다. 자산을 넘기고 명목상 철수하고 하지만 연결고리는 남겨둡니다. 이건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당신이 쓰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 당신이 입는 옷을 생산하는 브랜드, 당신이 마시는 커피를 재배하는 기업, 그들도 언젠가는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정부가 압박하면, 어떤 법이 바뀌면, 어떤 구조가 작동하면
그들도 14만 원에 공장을 팔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여기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상관없어. 나는 기업 임원도 아니고, 나는 공장 주인도 아니니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방글라데시, 베트남, 중국? 그 공장도 언젠가는 14만 원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옷값은 어떻게 될까요? 오를까요? 내릴까요? 당신이 지금 쓰는 스마트폰, 부품이 어디서 왔습니까? 대만, 한국, 일본? 그 부품 공장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스마트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지금 마시는 커피, 원두가 어디서 왔습니까?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브라질. 그 농장도 언젠가는 다른 주인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커피 값은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이 구조 밖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구조 안에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당신이 사는 모든 것, 당신이 쓰는 모든 것, 당신이 의존하는 모든 것은 이 구조 위에 얹혀 있습니다. 14만 원짜리 공장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2024년 12월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은 정상 가동 중입니다. 중국 차들이 매일 라인에서 굴러나옵니다. 현대차는 손실을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주가는 잠깐 흔들렸다가 회복했습니다. 경영진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만족스럽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자리를 지켰다고 선전했습니다. 푸틴은 이 공장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자동차 회사는 시장 점유율을 늘렸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그들의 주요 시장입니다. 유럽과 미국이 떠난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는 여전히 현대차를 탑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우리는 정말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면 선택당한 걸까요? 기업은 피해자일까요? 가해자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정부는 강탈자일까요? 규칙 제정자일까요? 아니면 그저 게임의 플레이어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모든 걸 지켜본 당신은 내일 아침 어떤 차를 타고 출근하실 건가요? 어떤 옷을 입으실 건가요? 어떤 커피를 마시실 건가요? 그 선택은 정말 당신의 선택일까요? 답은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답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답이 동시에 맞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구조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 구조를 만든 것도 우리고, 그 구조에 갇힌 것도 우리고, 그 구조를 유지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14만 원에 넘어간 공장은 그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숨 쉬는 이 순간에도,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질문은 계속됩니다. 당신이 그 안에 있는 한,